일본 사회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서는 야쿠자가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버렸다. 이 말이 댓글창을 덮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아키타현 폭력단 추방운동 추진센터가 정리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2024년 기준 자료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 첫 줄부터 일본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단 세력은 줄고 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전체 인원은 계속 감소 중입니다. 그런데 야후 재팬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안전해진 건 아니다. 두 번째로 좋아요 1만 9천 개를 받은 댓글은 이랬습니다. 예전엔 보였고 지금은 안 보일 뿐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폭력단은 줄었지만 대신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 급증했습니다. 조직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문신도 없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로만 움직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역할을 쪼개고 범죄가 끝나면 버립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부품처럼 쓴다. 이 문장 하나로 구조가 정리됩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에만 이런 익명 범죄그룹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도쿄 경시청 자료거든요.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익명 범죄그룹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기입니다. 투자 사기, 연애 사기, 보조금 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절도, 마약, 강도 순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외국인이 주요 타깃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댓글이 반복됩니다. 외국인은 신고가 늦다. 이 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 장벽도 있고 일본법 체계도 낯설고 무엇보다 창피해서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정확히 이 심리를 노립니다. 어차피 말 못할 거야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특히 일본 체류 중인 한국인, 일본 취업 준비 중인 사람, 일본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노린 접근이 많습니다. 접근 멘트도 거의 같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만 아는 정보야. 이 문장이 나오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현지 댓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 나오면 바로 차단해라.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인들도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전화나 문자로 대충 접근했다면 지금은 SNS로 몇 개월씩 관계를 쌓습니다. 친해진 다음에 슬쩍 사기를 칩니다. 실제 피해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취업 준비 중이던 한국인 어씨는 트위터에서 일본 취업 도와드립니다 라는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3개월 동안 무료로 정보를 주더래요. 이력서 첨삭도 해주고 면접 팁도 알려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보증금만 50만엔 내면 대기업 연결해드릴게요. 어씨는 믿고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정도 사라졌고요. 50만엔이면 하나로 450만원 정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이 말뿐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이라 추적이 어렵다. 결국 어씨는 돈도 못 찾고 일본 생활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일본 경찰은 전국 단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익명 범죄그룹 관련 검거 인원이 4,200명을 넘었습니다. 검거 숫자만 보면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야후 재팬 댓글 반응은 냉정합니다. 잡힌 건 실행범뿐이다. 돈은 아직 위에 있다. 이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력단이 직접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익명 범죄 그룹을 실질적인 하청처럼 씁니다. 보고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실질적 지배라고요.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맨 위에 전통 폭력단이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 브로커가 있고요. 그 밑에 익명 범죄 그룹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는 실행범입니다. 주로 비리는 사람, 취업 안 되는 젊은이들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경찰이 잡는 건 제일 아래 실행범입니다. 중간 브로커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습니다. 폭력단은 아예 손도 안 댔으니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완벽한 우회 구조인 거죠. 지방 상황은 더 적나라합니다. 겉으로 보면 폭력단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 같은 지역은 등록된 폭력 단원이 10년 전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안전해진 겁니다. 하지만 현지 자영업자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대로고 이름만 사라졌다. 이 말 하나로 현장 분위기가 정리됩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국세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폭력당 관련 탈세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했어요. 조직은 숨었지만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폭력단 배제 조항을 전 산업에 깔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건설, 부동산, 유흥업 전부 포함입니다.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없음을 확약한다 이런 문구가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회 구조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폭력단원이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친척 명의로 회사를 만듭니다. 서류상으론 깨끗한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단원 명의로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사회적 세력과 무관한 외국인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분명히 늘었습니다. 내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업, 무역업, 식품 유통업에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일본어 가능한 한국인은 비교적 깨끗한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쿄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는 검증이 쉽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법인 조회 시스템이 투명하고 신용정보도 확인이 쉽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반사회적 세력과 엮일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실제로 2024년 들어서 한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 건수가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제트로 자료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 분야에서 증가폭이 컸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말 것. 계약서에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넣을 것. 이상하면 즉시 상담할 것. 이건 일본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하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지 변호사나 행정사를 끼워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건 필수입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소유주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반사회적 세력 관련 건물이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2023년에 한국인 B씨가 오사카에서 상가를 샀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건물 실소유주가 폭력당 관련 인물이었다는 걸요. 결국 B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만 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전에 건물 등기 부등본을 뗄 때 과거 소유 이력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건물 주인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일본인들은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오히려 안 물어보면 이상하게 봅니다. 현지에서는 당연한 절차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너무 좋을 때입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드립니다.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가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유 없이 싸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현금 거래를 요구할 때입니다. 계좌 이체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이 말 나오면 바로 레드카드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무조건 계좌 이체로 합니다. 추적 가능하게요. 현금 거래 요구하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약서를 대충 쓰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까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은 계약서 문화가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작은 거래도 계약서 씁니다. 그걸 생략하자는 건 비정상입니다. 네 번째, 중간에 사람이 자꾸 바뀔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담당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건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 정보가 안 나올 때입니다. 일본은 법인 정보 조회가 쉽습니다.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설립일, 자본금, 대표 이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오거나 최근에 만든 회사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익명 범죄 그룹들은 회사를 자주 만들고 자주 없앱니다. 3개월, 6개월 쓰고 버립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와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신고하는 겁니다. 창피하다고 말 안 통한다고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돈 찾을 확률은 낮아집니다.
일본 경찰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한국어 통역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10번입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여기에 먼저 전화하세요. 그리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결도 도와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증거는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나중에 전부 증거가 됩니다. 말로만 약속했어요 이러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NS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집단 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위험이 보이지 않게 진화한 사회일까요? 여러분이 일본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투자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일 조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리합니다. 야쿠자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식만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을 지우고 이름을 숨기고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일본은 안전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안전한 건 맞지만 범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본 사회이면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현지 정보 계속 다루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본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